이번 시간엔 모평균의 추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습니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합니다. 이렇게 표본 평균들을 여러 개 구하면 그 표본 평균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이 표본 평균의 분포로부터 모집단의 특성을 조사해서 모집단의 특성을 추측하게 되는데, 특별히 여기서는 모평균을 추측합시다. 이런 과정을 추정이라고 합니다. 표본 평균은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루트 n분의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므로 표본 평균의 분포를 나타내는 확률 밀도함수는 그림과 같은 정규분포 곡선을 그리게 됩니다. 마이너스 알파에서부터 알파까지 확률이 95%가 되려면 이쪽 확률은 0.475, 이쪽 확률은 0.475 해야 되겠죠. 표준 정규분포표에서 보면 0.475라는 확률값을 갖는 Z의 범위는 0에서부터 1.96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즉, m을 0으로 바꿔 표준화를 시키면 알파는 1.96이고 그림에서의 범위는 마이너스 1.96에서 1.96 사이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표본 평균을 여러 번 구하지는 않습니다. 딱 한 번 구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겠죠. 그 표본 평균은 대략 이쯤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x바 역시 표준화를 시키면 평균을 빼고 표준편차로 나누면 되겠죠. 그림에서 보면 1.96과 마이너스 1.96 사이에 있습니다. 이 부등식을 말로 해석하면 모평균 m과 표본 평균 x바가 가까이 있을 확률이 95%라는 뜻입니다. 이 부등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얻을 수 있는데, 이것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부등식을 잘 보면 m의 범위가 x바를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오른쪽으로는 1.96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x바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모평균 m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 위와 같은 구간을 만드는 시행을 충분히 많이 하면 만들어진 구간 안에 모평균이 들어가는 횟수에 대한 비율이 약 95%가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 위와 같은 구간을 만들면 100번 중 95번 정도는 모평균이 그 구간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해서 x바값 하나를 구하는 것이죠. 그 x바를 가지고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라는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구간 안에 모평균 m이 들어가는데 그 m이 있을 확률이 100번 중에 95 정도는 들어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위 구간 안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5% 정도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파 값을 1.96이라고 했을 때 확률이 95%였죠. 만약 확률값 0.491을 갖는 범위 2.58을 생각하면, 즉 알파가 2.58인 경우에는 위 색칠된 부분의 확률이 0.99가 됩니다. 즉 알파가 2.58로 더 커지면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평균이 m이고 표준편차가 시그마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의 값을 스몰 x바라고 할 때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은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x바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x바 마이너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2.58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투수가 던지는 빠른 공의 속도는 표준편차가 시속 2km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투수가 던진 빠른 공 중에서 이미 추출한 16번의 평균 속도가 시속 150km라고 할 때 이 투수가 던지는 빠른 공의 속도의 평균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모집단은 빠른 공의 속도입니다. 평균은 m이고 표준편차는 2인 정규분포를 따르게 되죠. 여기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한다고 했습니다. 그 표본 평균 하나가 151km가 됩니다.
이 표본으로부터 모평균을 추측하게 됩니다. 모평균을 추측할 수 있는 근거는 표본 평균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이고 그 과정은 앞서 설명했습니다.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은 이런 공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 편차가 2고 크기가 16인 표본을 추출했다 그랬죠. 그리고 X반은 151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간을 얻을 수 있고 이 구간 안에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95%라는 뜻입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한 번 충전해서 쓸 수 있는 총 사용시간이 표준 편차가 20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합니다. 이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을 25번 측정해 보았더니 평균이 232분이었다고 할 때 이 스마트폰의 사용시간의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모집단은 스마트폰 사용시간인데 평균은 알고 싶은 값이고 표준 편차는 20인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여기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죠. 그래서 표본 평균을 하나 구했더니 그 표본 평균 값이 232분이라고 합니다. 이 표본 평균 값으로부터 모평균을 추측하는 것입니다. 크기가 25인 표본을 한번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했더니 232라고 그랬죠. 이런 것을 무수히 많이 반복하면 그 표본 평균은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루트 m분의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모집단의 평균을 추측하게 됩니다. 그 정규 분포에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표준 편차 20, 크기가 25인 표본을 추출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표본 평균 하나의 값이 232입니다. 이것을 대입하면 모평균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221.68에서 242.32 사이에 모평균이 있을 확률이 99%가 됩니다.